반갑습니다. 오늘 일산에는 첫눈인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첫눈이네요. 네. 저에게는 첫눈이 오는데요. 첫눈이 오는 날에 지금 논어는 저희가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맞나요? 네. 그럼 7번, 8번, 그럼 8, 9, 10. 이제 오늘 빼고 3번 남았네요. 이제 오늘 빼고 3번 더 하면은 이제 논어를 10회를 다 하게 되는데요. 이쯤에서 중간 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그냥 쭉 되살리시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공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논어의 첫 구절, 하기편 첫 구절 가지고 공자의 삶을 봤죠. 예, 거기서 청년기의 공자는 호학 시습했고, 그 다음에 중장년기의 공자는 붕당, 우붕, 붕당을 만드는데 주력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노년기에는 드디어 이제 불온하게 돼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게 됐으니 이것이 군자의 삶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했었죠.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중장년층 지금 이신 법부님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곧 자신의 삶을 회고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좋은 추억, 나쁜 추억 그냥 추억하는 거라면,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고, 여긴 이렇게 했고, 여긴 이렇게 했고, 여긴 이렇게 했는데 여긴 좀 잘못된 것 같고, 여긴 좀 잘한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내 삶이 좀 의미가 있었는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삶이었는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이제 곧 오시는데,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면 그러면 군자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에는요, 그래 그러면 군자의 길을 걸어보겠다, 그리고 또 군자와 보디사tta니까 보살의 길을 걸어보겠다, 그러면 기본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뭘 갖춰야 되는지, 군자의 길을 걷고 보살의 길을 걸으려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 논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냐면, 인간의 기본 요건은 인한 것이다, 이것이었죠. 그래서 먼저 인을 배워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었던 생각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가지고 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나오지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가죠. 근데 세 사람만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정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만 모이면 정치인데, 세 사람 이상 모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정치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관계 그거 자체가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학교를 다녀도 전부 다 친구관계 속에서도 정치예요. 그거는 정치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 옳은 걸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께 납득을 시키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정치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억지로 이거는 규칙이야, 이거는 법이야 해가지고 끌고 가는 법치를 할 것인가, 강제로 하는 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북극성 주위의 모든 별자리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고개 숙이고 이렇게 그를 섬기면서 돌듯이, 이게 공자의 덕치에 대한 표현이었죠. 덕치를 할 것인가, 덕치와 법치,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결론은 덕치를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면 조금만 들어보면 누구나 덕치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덕치가 잘 안 되니까 덕치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덕치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덕치를 하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덕이 있어야 다스려지죠. 근데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으니까 덕치를 아무리 얘기해도 공허한 거예요. 효과도 없고, 당장 말도 안 듣고, 당장 자녀한테 덕치를 하고 싶은데, 오늘 이 앞에서 속삭이는 거 보면 지금 당장 한 대 때리고 싶거든요. 강제로라도 뭘 좀 시키고 싶거든요. 왜? 덕치를 한다고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덕치는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을 만들기 위해 행동 방법 세 가지가 있었어요. 말은 뭘 해야 된다 그랬냐면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행동은 말보다 빨라야 되니까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하나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군자불기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지금 복습이 빠른가요? 자,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섯 번째 시간에는 아유, 그거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난 못하겠다. 솔선수범 하고 싶죠. 언행일치 하고 싶죠. 군자불기 하고 싶은데 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이라고 하는 건 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갖추어져 있는 인간의 이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특성. 아주 기본적인 자질. 인. 그래서 나는 인을 실천하기 어렵다. 나는 인을 배우기 어렵다. 이게 그 핑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비유를 했었죠. 질문이었는데요. 이 세상에는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도처에서 싸움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싸움을 합니다. 검은 늑대 이름은 절망, 흰 늑대 이름은 희망입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희망이 이기시는 분들은 이제 희망에다 먹이를 주신 거고요. 절망이 이기는 분은 절망에게 먹이를 준 거죠. 늑대끼리 싸울 때는요, 먹이 준 놈, 그 놈이 이겨요. 검은 늑대를 생각하면서 절망을 선택해서 절망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절망이 이깁니다. 그리고 희망을 선택해서 희망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 희망이 이깁니다. 둘이 객관적인 우열이 없어요. 그 절망과 희망의 다툼을 지켜보는 주인이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 이것에 따라 절망이 이기기도 하고 희망이 이기기도 한다. 그래서 인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솔선수범, 언행일치, 군자불기, 난 못하겠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중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중생상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 공자님이 그런 표현하셨어요. 자신이 사는 마을이 이남 마을인데 아름다운 이 이남 마을로 이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도 기억이 나세요? 근데 표정이 안 기억나시는 표정인데요. 여섯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그럼 이남마을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러면
솔선수범도 좋고 언행일치도 좋고 군자불기도 좋은데 이건 행동의 방향이잖아요. 방향. 그거 말고 정말로 인해지기 위한 훈련 방법은 없느냐? 훈련 방법은 없느냐? 이것에 대한 훈련 방법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혼자서 하는 훈련 방법과 관계 속에서 하는 훈련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 할 때는 철저하게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깨어있는 연습. 지금 이 자리에 깨어있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마비된 상태가 되는 거죠. 불이 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시체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 반쯤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깨어있는 연습. 불교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사경도 하고 독경도 하고 그 모든 수행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자리에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자님은 지금 이 자리에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예, 악,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치는 자리에 없으면 피아노가 쳐지나요? 안 쳐지나요? 안 쳐져요. 딴 생각하면서 피아노 칠 수 있나요? 없어요. 예, 손에 완전히 익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점점 어려운 곡, 난이도가 있는 곡, 아름다운 곡들은 그런 소리를 딱 들어보면 전문가들은 바로 알죠. 이게 정신을 차리고 치는지 안 차리고 치는지. 화살 쏘는데 정신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말 타는데 정신이 빠져 있어요. 떨어집니다. 그 다음 수. 이 서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는 요 볼펜 가지고 쓰기도 하고 연필 가지고 쓰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붙였을 거 아니에요. 붙였을 때 제가 서예를 정말 못해요. 서예를 정말 못하는데 한일자 긋는 연습을 서예를 잠깐 배운다 그랬더니 한 이틀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동안 한일자 긋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이틀 동안 연습을 하면서 이게 한일자 긋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뭐냐면 한일자를 그을 때 딱 이렇게 그어가지고 붓을 딱 세워서 긋잖아요. 근데 붓끝을 이렇게 제대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눕혀서 쓰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붓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거기 위에서 붓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붓끝 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일자 테스트가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이게 결정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못 넘어갔어요. 근데 그 붓 가지고 글을 쓰려면은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탁 해가지고 그 붓끝이 이렇게 쓸 수 있게 이 자리에서 집중해가지고 붓끝을 이렇게 놀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알려주시는 분 표현으로는 한 10,000번이나 한 10만 번쯤 한일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붓끝이 내 몸처럼 움직여진다 그러더라고요. 붓끝이 내 손가락 움직이듯이 붓끝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 손가락처럼 움직여지면 이 초보자들은 붓끝이 서 있어야 글이 제대로 써지는데 이 내 손가락처럼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붓끝이 완전히 이렇게 누워 있어도 글이 제대로 써져요. 그러니까 붓끝이 서 있고 안 서 있고가 전혀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만한 붓 들고 막 그 명인들 보면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도 글이 아주 좋은 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은가 훈련입니다. 요 서예 하잖아요. 집중력이 되게 훈련돼요. 또 숫자 계산하는데 숫자 계산을 하는데 집중 안 하면 숫자 계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예. 보면은 육례라고 하는 것들이 6가지 학문이 전부 다 지금 여기서 깨어있도록 만드는 훈련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한 것의 기본이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훈련으로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관계 속에서 인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효를 실천해야 된다 그랬죠. 효.
효의 몇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그냥 지금 생각나는 것 3가지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항상 어른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 어른의 안색을 살펴야 되나요? 안 살펴야 되나요? 살펴야 되죠. 네, 살피실 수 있으시죠? 네, 그게 효와 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웃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생활할 때는 어디 갈 때, 멀리 가거나 외출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말씀을 안 드려야 되나요? 말씀을 드려야죠. 예, 제가 어디 언제까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그냥 방으로 푹 들어가야 되나요? 오오오오 퐁 됐어요. 들어왔을 때는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안부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방으로 훅 들어가야 되나요? 그쵸? 네, 이 3가지 정도는 자녀들에게 연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부모의 안색을 살필 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갈 때 자신의 행성지와 돌아오는 시간 정도는 알릴 수 있어야 되고요. 돌아왔을 때는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녀왔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안부 인사 드리고 그리고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단체 생활에서의 아주 기본이에요. 자기보다 윗사람이 있을 때 항상 안색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체에서 떨어질 때는 행선지와 돌아오는 시간을 항상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어른에게 안부 인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스님들끼리 생활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끼리 이 뭐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군대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그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단체 생활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항상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웃어른을 좀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자신의 행성지를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들어와서는 안부를 물을 줄 알아야 되는 것. 이 정도는 연습을 꼭 시키셔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임해진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런 내용을 이어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이 7-3번째죠. 7편의 3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어서서 판서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불이